최근 다시금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 지난달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 내에 자주국방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 K-방산의 영향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 교수님 문근식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회원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2035년까지 GDP 대비 5%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는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방위비가 증액된 배경을 좀 알려주시죠. 첫째는 유럽 국가들이 안보 불안한 거예요. 이제 첫째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부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구나. 네.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유럽 국가들은 안보 무임승차하느냐, GDP 대비 2%는 올려라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안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니까 이거 큰일 났네 해서 그때부터 서서히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트럼프 이익이 들어서면서 이 5%까지 올려라. 그렇지 않으면 나 빠지겠다. 사실 나토의 주축은 미국이잖아요. 네. 미국이 끼면 나토는 그동안 안심해왔는데 이제 미국이 서서히 이탈하려고 하고 압박하고 그러니까 자기 안보 불안이 가속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빠지면서 나는 아시아 태평양이 더 중요해. 이런 식으로 계속 강조를 한단 말이죠. 네. 미군이 이제 그쪽으로 전력 이동하면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2%에서 통상 지금 한 2% 정도 되는데 2035년까지 5%, 그중에서 3.5%는 병력, 무기, 훈련 이런 데 집중하고 네. 그다음에 1.5%는 국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나토의 국방비 증액으로 인해서 유럽 각국의 방위비 시장이 약 1,000조 원 이상 늘어날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K-방산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에는 호재로 다가올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한테는 기분 좋은 소식이죠. 남북 전쟁에서 좀 불안하고 불행하지만은 나토 회원국들이 2% 수준에서도 우리가 그야말로 2022년도에는 173억 불을 수출했어요. 폴란드에. 네. 이런데 이제 그것이 한 뭐 5%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보지만은 나토에서 계속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어요. 한국 무기 그만 사. 우리 나토의 자금률도 높여. 이렇게 계속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K9 자주포, K2 전차, FA-50 공격기, 그다음에 천무 다양자포 이런 것들은 유럽 시장을 거의 석권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유럽 내에서 현지 생산을 구축하고 도와줘야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은 민관군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그들 나토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 분위기를 잘 우리가 막아내면은 우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특히 이제 물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러나 나토에서도 자기들도 현지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 그랬어요. 네. 그럼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고 해도 사실 3년 내지 5년은 걸려요. 그 안에 우리 기술이 없으면, 우리 부품이 없으면 너희들 함부로 못해. 이런 인식을 팍 부어줘야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출하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해요. 그다음에 이제 나토에서 이렇게 5%가 올리면은 사실상 8천억 유로 정도 되면은 이건 천주국이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이 천주국이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토 방위비 증액과 맞물려서 지금 자금 동원 계획의 일환으로 바이 유러피안, 즉 유럽산 구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EU 국가의 방산 수입을 제한한다고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3년에서 5년 내지에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자강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5년 이후에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바이 아메리칸 액트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유럽이 그걸 따라서 해요. 네. 미국이 자기들 보호무역의 일환으로 이런 법을 만드는데 타국, 외국한테는 불리하죠. 자기들 나라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50% 이상에서 뭐 29년까지는 75%까지 생산하지 않으면은 거기 들어오는 거기에다가 그 가격을 50% 올려요. 50%까지.
그럼 불리하잖아요. 경쟁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거를 EU도 적용하겠다. 사실 EU에서는 어찌 보면은 우리를 한국을 굉장히 경계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네. 미국하고 우리를 경계하는데 자기들도 65에서 70%까지 EU 내부 조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거 한꺼번에 할 수 없고 자기들의 생산라인 구축하는데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예 기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EU하고 협정 체결국 지위를 획득하고 야 우리하고는 잘 지내왔잖아. 우리의 기술이 없으면 너 할 수 없어.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주면서 우리가 또 현지 생산 능력을 키우고 네.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폴란드 같은 경우 우리가 생산 시설을 지원해주고 기술을 지원해주면 폴란드에서 생산된 무기가 사실 우리 부품이 들어가는데 유럽 시장을 또 석권한단 말이죠. 이런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놓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전통 방산에서 강점을 보이는 우리나라 국방 기술의 현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국방 AI 기술은 현재 초기 단계라고 들었습니다. 현 상황은 좀 어떤지 알려주시죠. AI 기술, 국방 AI 기술은 지난 7월 8일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강조를 했잖아요. 방위사분할. 네. 그때부터 핫 이슈가 돼가지고 저를 오늘 부른 것 같은데 사실 AI는 오랫동안 강조했는데 국방 분야는 더디게 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남북한 대치하면서 계속 모든 것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이런 어떤 어떤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크지 못했는데 현재 우리 국방 AI는 사실 분야가 이제 전장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휘 결심을 지원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장 인식하고 판단하는 거는 선진국 그래서 여기서 선진국이란 미국 정도 보는 게 맞아요. 네. 한 78.3% 그다음에 이제 지휘 결심 지원 분야는 한 76.5% 이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요. 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다 알면서 방법은 알아요.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진국에 따라갈 것인가 방법 아는데 말로만 하는 훈수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사실 요즘 AI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아요. 학술 세미나도. 그런 가서 좋은 얘기는 다 나오는데 구슬이 서말은 뭐예요? 꾀야 보배지. 그래서 이제 한동안 우리가 전국도 불안하고 또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축이 없었어요. 그런 걸 거버넌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는데. 사실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야 돼요. 거기에 국방이라든지 그다음에 AI 기업이라든지 클라우드 기업 이런 데를 다 총체적으로 끌어가면서 서로 정보 교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좀 게을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그거를 이제 알고 지금 짚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융합하고 통합하고 하면은 우리가 금세 따라가요. 사실 우리가 하드웨어, 무기 완제품도 지금 탑티어에 있지만은 오래 걸렸잖아요. 네. 그래서 AI는 요즘에 무기뿐만이 아니라 무기를 쓰는 어떤 전장 환경을 지배하는 게 AI란 말이죠. 이런 분야도 곧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합니다. 네, 3, 4년 정도 격차가 그래도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직접 박차를 가해서 이제 방법과 대책을 열심히 세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우크라 전쟁이 이어지고 또 드론 및 최신 기술이 동원되는 것을 보면서 더더욱이나 방산 AI의 중요성이 크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분야로 봤을 때 이 국방 AI 분야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많은 전략들이 대두되고 있고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못하면 잘하는 데 따라가면 돼요. 사실 미국, 일본이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는 AI에 대한 갈급한 심정이 없었어요. 군에서. 우리가 전쟁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는 재래식 무기하고 드론하고 무인기 정치 정착 이런 거 다 앞에서 AI 기반이 없으면 안 되겠다. 이건 절실하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AI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예요. 수많은 데이터를 축적해서 거기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AI거든. 그래서 네. 이제 거의 인간 이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군사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합하고 센서 보안망을 인증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통 모듈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사람을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 민간군이 협력해서 서로 지원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AI를 이제 만들었으면은 사실 우리가 그거를
만들면은 실제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투 실험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다시 피드백하고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 요약한데 우리가 이제 이 인식을 좀 빨리 바꿔야 된다. AI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것들이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 19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군 철수하고 좀 불안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무기를 막 만들고 저 국방과학연구소 만들고 그다음에 막 지정을 해줬어요. 현대 중공업 너는 배 만들어. 그다음에 뭐 너는 삼성항공 비행기만 다 지정해 준다. 요즘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은 법제화를 해야 돼요. 문제가 없도록. 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도 팔란티어 AI 기업 중에 제일 유명한 기업 팔란티어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이나 로스 그루만 뭐 보잉 이런 데를 다 합쳐도 방산해서 앞질린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미국의 CIA, FBI 이런 데 키워줬단 말이죠. 네. 키워주고 거기서 만들어낸 걸 다 자기들이 소화를 해줘가지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계속 환류를 시킨 거죠. 네. 이렇게 하면서 키운 거기 때문에 좀 늦지만은 우리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남북 대치장에서 모든 걸 막 보안 등급 대위비, 상급, 2급, 1급 해가지고 협조 요청하면은 보안성 검토해서 뭐 어떤 사람 신경 쓰면 금방 나오는데 어떤 2달, 3달 막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 규제 그리고 과감히 그런 걸 고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새 정부에서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많은 지원책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향후 우리 방위 산업에 필요한 정책적인 지원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것들은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방산 컨sul타워가 있어야 돼요. 이런 것 이것뿐만 아니라 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소유하고 만들어서 조달하고 이런 모든 과정.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경험이 있어요. 림팩 훈련이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이나 이런 모든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국방부가 그걸 주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ADD도 연합하고 그다음에 방사청 그다음 무역 금융까지 이런 걸 토탈 지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AI, 무인화, 사이버는 기본이에요. 기본. 요즘에는 첨단 기술은 네. 그런 것들을 계속 분야별로 점검하고 지시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태워줘야 돼요. 예산. 돈이 없으면 안 되거든. 그렇죠. 네.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부품 우리가 그동안 완제품을 수출했잖아요. 이제는 부품도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거에 다 되고 중요한 거는 지휘관의 역할이 이 수준을 정하는데 대통령이 일끌었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정해서 진두지휘하면은 AI 장관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한 6개월 정도는 강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집권하고 또 보안을 좀 같이 유지하면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문근식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